예, 오늘은 14번째 노트, 계산 복잡도와 다루기 힘든 정도, P와 MP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MP 이야기라는 것이 다루기 힘든 문제, 다루기 힘든 문제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P라고 얘기하면은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P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여러 문제들 중에는 아직은 다차 시간 해결책을 찾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런데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 특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MP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MP는 P를 포함하고 있어요. P를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런 형태의 그림을 생각하고 있어요. MP라는 문제가 늘이 있고 그 중에 P가 거기에 속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도 MP의 한 종류인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MP 문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을 얘기해요. 여기 있는 애들을 우리는 MP 문제다. 그냥 일반적으로 MP 문제 얘기하면은 P가 아닌 MP 문제들을 보통 얘기해요. 근데 정확하게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MP는 P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MP 얘기하면 얘네들도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MP 문제 그러면 다루기 힘든 문제처럼 느껴지고 그 얘기는 여기 있는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근데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웹판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웹판원 문제가 여기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다차 시간 알고리즘도 못 찾았고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없다고 증명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느낌적으로는 다차 시간 알고리즘을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게 아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증명은 못하고 있죠. P와 MP가 다르다. 즉, 이 모습이다. 라는 얘기를 아직은 모르고 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할 건데, 우리가 보통 웹판원 문제라고 하면은 최적화 문제예요. 가장 짧은 경로를 찾는 거예요. 가장 짧은 일주여행 경로를 찾는 게 웹판원 문제인데, 그렇게 최적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너무 어려워지니까 좀 쉬운 문제로 바꿔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쉬운 문제도 아니야. 근데 최적화 문제 대신에 우리는 결정 문제라는 걸 가지고 P와 MP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알고리즘의 결과가 yes 아니면 false로, 그러니까 yes 아니면 no로 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결정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이 결정 문제들을 가지고 다루기 힘든 정도를 논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발견되지 않은 이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다루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냥 출발점으로 해서 회사에 갔어요. 회사에 갔더니 여러분들의 직속 상관이
어떤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을 만들어 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잘할 거예요. 저한테 알고리즘 수업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집에 가서 끙끙대고 아니면 또 사무실에서 끙끙대면서 그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맨날 며칠 노력을 했는데 알고리즘을 못 찾겠어요. 다차 시간 알고리즘을. 그러면 상관한테 가서 못 찾은 게 아니라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상관도 아마 컴퓨터 사이언스 안 했나 보지. 그래서 증명을 해보래요. 증명을. 진짜 없는 게 맞냐? 아니면 네가 능력이 없어서 못 찾는 거냐? 증명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또 열심히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증명은 그 자체적으로 증명하기보다는 기존에 어렵다고 알려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문제도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면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웹퍼너 문제를 풀 수 있다. 근데 웹퍼너 문제는 아직 풀 수 없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이거예요. 문제 A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가 웹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내 문제가 힘든 문제다라고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이 웹하는 문제를 내 문제로 바꿀 수 있다. 내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은 모르는데 알고리즘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다차 시간 알고리즘,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있어. 그러면 이 웹하는 문제를 다차 시간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A로 변환만 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증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문제는 얘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해결하는 순간 얘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괜히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맨날 며칠 고민할 게 아니라 얘가 어려운 문제 같으면 혹시 얘가 웹퍼너 문제의 종류에 해당되는 문제인지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문제인지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빨리 캐치를 하고 증명을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다차 시간 알고리즘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한 달, 두 달 고민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다루기 힘든 정도라는 건 뭐 지금 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수 시간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다차 시간보다 높은 시간 복잡도를 요구를 하면은 다루기 힘든 문제라고 해요. 지수 시간, 계승 시간. 우리가 표준 복잡도를 얘기했죠. 상수 비용, 로그 비용, 선형 비용, 다차 시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수 시간, 계승 시간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다차 시간이 보다 더 큰 지수 시간이나 계승 시간이 필요하면은 얘는 다루기 힘든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루기 힘든 문제라는 이 특성은 알고리즘의 특성이 아니라 문제의 특성이에요. 문제의 특성. 그러니까 가중치 제한이 없는 방향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 찾기 문제. 요거는 우리가 벨만 포드 알고리즘, 아니면 플로이드 워셔 알고리즘 가지고 동적 프로그래밍의 기법을 적용해 가지고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은 엔팩 계승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루기 힘든 문제가 아니에요. 왜? 다차 시간 알고리즘 존재했죠. 찾았으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알고리즘은 이런 계승 시간이 필요한 알고리즘을 만들 수도 있죠.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다루기 힘든 문제는 아닌 거예요.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하는 해결책이 있으면 얘는 뭐 소위 말하는 쉬운 문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비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항상 다차 시간 알고리즘보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빅5를 얘기할 때는 빅5는 어떨 때 의미가 있어요? 입력이 매우 클 때. 그렇죠? 입력이 작으면 좀 더 복잡도가 나쁜 애들이 더 빠르게 종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은 늘 꼭 기억하고 주셔야 되겠고, 내가 다루는 문제에서 그 문제의 입력 크기가 작으면은 시간 복잡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꼭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안 찾아도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알고리즘 쓰든지 간에 그냥 실행 딱 하면 1초 내에 완전히 될 거예요. 그럼 뭐 그거가 조금 더 빨리 되든 안 되든 인간이 느끼기에는 별 차이 없는 거죠. 그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다루기 힘든 정도에 따라서 문제를 분류하면은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발견된 문제, 아까 같은 벨만 포드로 해결하는 그 가중치가 음수도 존재하는 그런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 찾는 문제, 얘는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발견된 문제예요. 가중치가 양수인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를 찾는 문제, 다익스로 알고리즘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발견된 문제예요. 분류 2는 다루기 힘들다고 증명이 된 문제예요. 그리고 3은 다루기 힘들다고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차 시간 알고리즘도 발견하지 못한 문제인데, 주로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은 1번 아니면 3번이에요. 2번은 별로 없어요. 다루기 힘들다고 증명이 된 문제. 우리는 전수조사를 하면은 대부분의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웹하는 문제도 전수조사하면 풀 수 있어요. 근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죠. 전수조사 하기에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은 분류 1 아니면 분류 3이에요. 자, 요거는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빅5를 생각할 때 1장에 설명드렸듯이 입력 크기에 대해서는 좀 주의 있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 배낭 문제 같은 영일 배낭 문제도 우리가 동적 프로그램 해결하면은 ONW예요. W가 N이 물건 수고, W가 그 배낭의 용량이에요. 얘가 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이 W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수 시간으로 비용이 증가해요. 얘는 그냥 정수 같은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애랑 비슷한 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얘도 다차 시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걸 잘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아까 대부분은 분류 1, 분류 3이라고 그랬죠. 그럼 분류 2, 다루기 힘들다고 증명된 문제 별로 없다 그랬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또 살펴보면은,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 자체가 지수계 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답을. 예를 들면은 모든 해밀토니안 순환 경로를 찾아달라는 문제예요. 모든 경로를 다 찾아달래. 이거는 바보 같은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경로는 완전 그래프면은
계승계만큼 있어요. 그거를 다 출력을 하는 게 그 자체가 다차 시간이 될 수가 없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의 크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는 다루기 힘든 문제예요. 이건 증명할 수도 있는 다루기 힘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출력 결과가 다차 시간이 아니죠. 입력 크기에 비례해서 다차계가 아니에요. 다차계의 출력을 보다 더 많이 지수계의 출력을 요구한다든지 계승계의 출력을 요구하면은 얘네는 다루기 힘든 문제이고 다루기 힘들다고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요구가 현실적이지만 다차식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된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결정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 있는 문제예요. 웹판원 문제는 결정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에요. 풀 수 있어요. 웹판원 문제는. 전수조사하면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효과적인 알고리즘도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발견한 알고리즘들은 다 다차 시간은 아닌 것 뿐이지 해결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유명한 종료 문제라는 게 있는데 저 종료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은 만들 수 없다고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종료 문제를 좀 살펴보면은 컴퓨터 공학도니까 종료 문제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상식적으로. 알란 튜링이 증명한 결정 불가능하다고 증명한 문제죠. 알란 튜링 되게 유명한 튜링인데 이 종료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어 종료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주어지면 얘가 종료하면은 true를 주고 종료하지 않으면 false를 주는 거예요. 즉 얘가 무한 루프를 갖고 있으면 false를 줘야 되겠고 무한 루프를 갖고 있지 않으면 true를 주면 돼요. 그런데 이 종료 문제는 결정 불가능하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순에 의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증명하냐면 홀트라고 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해놓고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종료하면은 무한 루프 돌리고 이 프로그램이 종료하지 않으면 끝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모순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이 넌센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하면 이 값이 뭐가 되냐면은 true가 돼요. 그렇죠? 홀트라는 프로그램은 이 문제를 종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입력받아서 얘가 종료하면은 true를 줘야 되는데 true를 주면은 무한 루프가 돌죠. 말이 안 되지. 모순이죠. 거꾸로 넌센스 프로그램이 종료하지 않으면 여기서 요 값은 false가 돼요. 그럼 종료를 해. 이것도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두 경우 모두 위배되기 때문에 저런 알고리즘은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료 문제를 이런 거를 이렇게 뭐 증명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닌데 이거를 생각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무나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이 종료하냐 안 하냐는 건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렇게 증명을 해서 이런 알고리즘은 만들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알고리즘 만들어서 여기다 넣으면은 답을 안 주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 분류 3에 속하는 문제들인데 얘네들이 재미나다기보다는 특별한 특성을 놀라운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특성을 설명하는 이론이 MP 이론인 거고 P와 MP 이야기하면 다 그 얘기인 거예요. 다루기 힘들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실제 아마도 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증명을 못하고 있고 다차 시간 알고리즘도 발견이 안 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문제들이 다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결국에는. 놀라운 게 다 똑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차근차근 진행해 봅시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P와 MP 이야기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살펴보는 문제들은 최적화 문제인데 최적화 문제로 뭔가 살펴보기에는 너무 복잡해. 그래서 그 논의를 조금 더 심플리파이 하기 위해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결정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자 합니다. 결정 문제. 왜냐하면 결정 문제는 요거의 답이 뭐예요? yes 아니면 no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변환하는 게, 요 생각하는 게 더 쉬워져요. 여기서 최적화 값을 내는 그 경로를 얘한테 변하는 게 아니라 얘가 주는 답이 yes면 얘도 yes를 주고 얘가 no면 얘도 no를 주도록 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조금 더 쉬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가 일반적인 최적화 문제를 갖고 이렇게 문제들 간의 연관관계를 생각하다 보면은 너무 복잡한 거지. 영일 배낭하고 웹환원 문제를 이렇게 엮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결정 문제로 바꿔버리면 얘가 yes 주면 얘도 yes 주고 얘가 no 주면 얘가 no 주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머릿속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화 문제 대신에 결정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다루기 힘든 정도를 좀 살펴보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고리즘의 결과가 yes 아니면 no예요. 예 아니면 no예요. 그러면 웹환원 문제를 가지고 웹환원의 최적화 문제하고 결정 문제를 비교해 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웹환원 최적화 문제는 일주 여행 경영 중 가장 길이가 짧은 투어를 찾아주는 문제, 찾는 문제가 그 최적화 문제예요. 결정 문제는 이 문제에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변수가 하나 더 들어옵니다. 변수가 하나 더 들어오는데 D가 주어져요. 길이가 100인 애가 100보다 작은 애가 있니 없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100보다 작은 애가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는 그 문제가 그 웹환원 결정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적화 문제가 있으면 항상 이 최적화 문제를 결정 문제로 바꿔서 뭐 바꾼다는 것 같지만 하여튼 대응이 되는 결정 문제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 문제에는 추가 변수가 하나 더 등장하는 거예요. 예를 또 하나 들면 여기 영일 배낭 문제가 있는데 원래 영일 배낭 문제는 가방 용량이 주어지고 물건이 N개 주어집니다. 그러면 가장 이득이 높게 채울 수 있는 물건들이 뭐냐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건데 이제 결정 문제는 P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 더. 그래서 저 P보다 더 높은 이득을 주는 채우는 조합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게 이제 영일 배낭 결정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가 하나 똑 들어와요. 그러면 이 최적화 문제하고 결정 문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는 이제 결정 문제 갖고 계속 떠들 건데 그럼 최적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얘기가 거의 결론이 나는 거예요. 최적화 문제와 결정 문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똑같은 수준의 문제예요. 왜 똑같냐? 자, 최적화 문제에 대한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결정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웹환원 최적 문제를 해결한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단 경로를 구했더니 120이야. 그럼 120보다 작은 건 없다는 거예요. 120이에요. 그러면
결정 문제가 D 값이, D 변수가 120보다 큰 게 주어졌어. 150이 주어졌어. 그러면 얘의 답은 뭐예요? 예스죠. 120이 있잖아. 150보다 작은 게 있잖아. 예스예요. 110이 주어졌어. 없지. 110짜리는 없으니까 120이 최소인데. 그럼 노예요. 그러면 그 최적화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으면 결정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얘가 다차 시간이면 얘를 다차 시간에 풀 수 있어요. 그럼 거꾸로는 어떨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이 머리가 아파질 수도 있는데 의외로 간단히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푸냐? 결정 문제에 대한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있어요. 있는데 이걸로 최적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해결해요? 이진 탐색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자, 범위가 있을 수 있어요. 웹판원 문제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간선의 최대 가중치가 10이야. 그럼 간선의 길이가 얼마예요? 웹판원 문제는 이 일주행 경로니까 간선의 길이가 n이에요. n개의 간선으로 구성돼요. 그러면 간선의 최대치가 10이면은 10n이에요. 최대가. 10n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럼 10n이면 요 10n의 반 딱 해가지고 5n 값을 기준으로 요 결정 문제를 돌려요. 근데 결정 문제를 돌렸더니 yes야. 그럼 어떻게 돼? 2.5n을 해보면 돼요. 5n보다 작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5n과 0 사이에 있는 중간값을 가서 또 해보는 거야. 그럼 얘보다 크대. 그럼 일로 가고 일로 가면 로그 n만에 찾을 수 있죠. n 로그 n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그 n번 다차 시간 알고리즘을 돌리면 해결하는 거잖아. 최적화. 그런데 이게 웹판원 문제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면 당연히 그 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결정 문제를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어도 최적화 문제를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두 문제는 수준이 같은 애들이에요. 그냥 우리는 생각이 편하기 위해서 결정 문제를 갖고 하는 거지, 결정 문제가 무진장 다차 시간 그 최적화 문제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수준의 문제로 접근하는데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결정 문제가 더 쉬우니까 이제 결정 문제를 갖고 논하는 거예요. 그럼 결정 문제 갖고 논한 거의 결론은 또 최적화 문제에 다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정 문제는 알겠고, 결정 문제와 최적화 문제는 또 이해되죠. 이 기법은 여러분들이 꼭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도 이런 문제를 뭔가 비슷한 게 있으면 이 이진 탐색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해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정 문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P와 MP를 정의해 봅시다. P와 MP를. 그래서 P부터 정의하는데, P는 다차 시간 알고리즘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결정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정 문제를 갖고 P와 MP 이야기를 합니다. 결정 문제가 아닌 건 이제 논외로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그냥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 얘 해결되면 쟤도 해결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결정 문제만 갖고 생각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P에 속하는 문제,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문제들은 다 P에 속하는 문제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다익스 알고리즘 풀 수 있는 문제, MST 문제, 우리 많이 했었죠. 수업 시간에. 일부는 이제 범위 되게 축소시켜서 해결한 문제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번 학기에 우리가 푼 문제들은 다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물론 아닌 것들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웹판원 문제는 어떻게 되냐?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Maybe, maybe not, nobody knows. 근데 요걸 거라고 다들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웹판원 문제.
또는 영일 배남 문제, 서브셋 썸 문제, M 컬러링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은 다 다차 시간이 알고리즘이 없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들,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런 모든 종류의 문제들은 공통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특성이 뭐냐? 그걸 이제 얘기할 건데, 우선 웹판원 결정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데, 웹판원 결정 문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무슨 특성이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례, 그러니까 여기서 사례라는 건 그 D값이에요. 120, 150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사례에 대한 답이 yes라고 주장합니다. 얘는 150보다 작은 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럼 주장했으니까 그러면 근거를 내라. 그럼 근거를 뭘로 대면 돼요? 일주행 경로 하나를 제시해 주면 돼. 그리고 그 일주행 경로가 150보다 작으면 yes의 답이 대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와 D값과 S가 주어지면은 얘를 뭘로 할 수 있냐면 다차 시간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결정 문제의 답이 yes일 때 그 yes가 주어지면, 그 근거가 주어지면 그 근거는 항상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가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다차 시간에. 이 S가 투어인지 보는 거는 다차 시간에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투어에 있는 가중치를 다 더하는 것도 다차 시간에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값이 D보다 같은지 작은지는 그냥 비교해 보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다차 시간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정 문제들, 이런 형태, 웹판원과 같이 사례에 대한 근거가 주어졌을 때 그 근거를 다차 시간에 할 수 있는 애들을 다차 시간 검증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다차 시간에 검증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사례가 주어졌을 때, 근거가 주어졌을 때 다차 시간에 검증 가능한 그런 애들은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냐면,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접근해 볼 수 있냐면은 비결정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정적, non-deterministic. non-deterministic이라는 거는 좀 쉽게 얘기하면 probabilistic, 확률적 알고리즘이에요. 결정적인 알고리즘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률적인 알고리즘이죠. 어떻게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드냐 하면은 추측 단계가 있어요. 랜덤하게 경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답을 만드는 거예요. 랜덤하게 답을 만들면 그 답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다차 시간에 확인할 수 있지. 그럼 랜덤하게 계속 만들어. 언제까지? 답이 있을 때까지 만드는 거예요. 물론 금방 찾을 수도 있고 무진장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검증 단계가 이렇게는 동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동작하냐면 궁극적으로 추려주고 종료하는 거예요. 웹판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로가 주어지고 뭐 하면은 그냥 금방 추려줄 수 있죠. 아니면 폴스 줄 수가 있어요. 물론 웹판원 문제 말고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례를 줬을 때 종료하지 않고 빽빽빽빽 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만 동작하면 돼요. 이렇게만 동작하는 결정적인 단계를 만들면은 이 알고리즘을 우리는 비결정적인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이런 다루기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비결정적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알고리즘들 중에 뒤에 설명되지만 만약에 이 결정적인 단계를 다차 시간에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차 시간에 뭐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차 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차 시간. 폴리노미얼 non-deterministic 하는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폴리노미얼 non-deterministic. 그래서 TSP-PNA라는 거 하는 거는 웹판원 문제를 해결하는 다차 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요? 랜덤하게 경로를 만들고 그 경로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yes를 줄 때도 있고 no를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비결정적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 알고리즘이 주어진 문제를 우리가 그냥 해결한다고 표현하게 되는데 어떨 때 해결하냐고 표현하냐면 이 알고리즘이 정확하면은 우리는 해결한다 그래요. 정확하면. 정확하다는 건 뭐냐면은 엉뚱한 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답을 하면 안 돼. 이 문제의 답이 yes인데 no로 답하면 안 되고 no인데 yes로 답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않으면은 이 비결정적 알고리즘 이렇게 만드는 랜덤하게 답을 만들고 그 답을 다차 시간에 검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이 알고리즘들 우리가 다루기 힘들다고 한 알고리즘들을 해결한다고 그래요.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되겠죠. 해결한다고 하기엔 좀 거시기한데 그냥 해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틀린 답을 주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해답이 yes가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검증 단계 결과가 true가 되는 그 답이 하나 존재할 거고요. 뭐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죠. no가 되는 모든 사례에 대해서는 true를 주는 게 절대 나올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해야 돼요. yes인데 no 주거나 no인데 yes 주면 안 돼. 그러면 해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 랜덤한 추측 단계에서 이런 쓰레기를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겠지만 특히 웹하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들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노드들이 1 나오고 요 안에는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애들을 이런 애 저런 애 계속 트라이 해보면 답이 yes가 금방 나올 때도 있고 금방 안 나올 때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동작하는 TSP PNA는 절대 이 결과들이 엉뚱하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yes인데 false를 주거나 그러니까 no를 주거나 no인데 true를 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비결정적인 알고리즘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한다고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검증 장대가 다차 시간이 아닐 수 있는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TSP PNA는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에요. 그 검증 단계를 다차 시간 할 수 있는 거고 주어진 사례의 답을 알기 위해 무수히 많이 알고리즘을 수행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TSP PNA의 경우 어떤 사례 DA의 답과 무관하게 최악의 경우 모든 일주 경로를 확인해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답이 no면 no인 걸 알기 위해서는 원래 실질적으로 다 해봐야 돼. 다 해봐야지만 아는 거고 yes인 경우도 150보다 작은 게 딱 하나야. 근데 재수없게 그 모든 조합 중에 그 조합을 맨 마지막에 해봤어. 그러면 다 해본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알고리즘이긴 합니다. 그래도 얘가 이런 비결정적인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결정적인 알고리즘이 뭔지는 알겠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정적인 알고리즘. 결정 문제에 대해서 답을 랜덤하게 만들어 보고 그 맞는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NP를 정의할 때가 왔습니다. NP는 뭐냐? Non-Deterministic Polynomial. 즉 다차 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결정 문제를 NP라 그래요. 다차 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결정 문제. 그러니까 NP가 우리가 P가 폴리노미얼이에요. 그러니까 P는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결정 문제예요. 그럼 NP라고 하면은 not polynomial로 많이 착각하는데 not polynomial 다차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건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은 다 다차 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다차 시간이 알고리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은 모두 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차 시간 비결정적인 알고리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왜 NP라고 했냐? 그런 비결정 먼저 알고리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학계에서 정의를 했는데 뭐 그거 말고 PET를 썼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PET를 쓰면 뭐 이런 P는 possibly, probably, previously 뭐 이런 식으로 그때마다 바꿔서 불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또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어쨌든 웹환원 결정 문제는 TSP, PNA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NP에 속하는 문제이고 모든 P는 또 NP에 속합니다. 왜? 모든 P는 추측 단계를 버리면 돼요. 추측 단계를 버리고 그냥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면 아까 보여줬던 이 그림이 나옵니다. 모든 결정 문제가 있고 그 결정 문제 안에 NP가 있고요. 그 NP 안에 P가 있어요. 그러면 NP가 아닌 결정 문제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아까 방금 살펴봤던 종료 문제. 얘는 결정 불가능한 문제죠. 해를 만들 수 없다고 증명이 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런 애들은 이 NP 안에는 속하지 않죠. 그런데 얘가 여기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직 모르는 거고 그게 지금 세계 7대 수학 난제 중에 하나죠. 저거 해결하면 돈 많이 줘요. 해결해 보세요. 근데 하여튼 아직 모르는 거예요. PMP. P가 MP일까 아닐까? 아니면 이제 어떤 모습 뭐 이렇게 변할 텐데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얘는 확실한 거죠. P는 MP에 속하니까. 이건 맞는데 얘가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있을까? 여기에 있을까? P가 있고 MP면 얘가 또 그림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는 건데 그런데 얘를 지금 궁금한 게 얘잖아요. MP가 P일까 아닐까? 여기에 있는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이건데 P equal MP는 P가 MP가 아니다 라는 거 증명하기 쉬워요. 어떻게 증명하면 돼? 여기에 뭔가 하나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돼요. 그렇죠? 여기에 뭔가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은 P와 MP는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MP가 P임을 증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아직 모르는 이런 웹환원 결정 문제, 영일 배낭 문제, 서브셋 썸 문제, 컬러링 문제 등등 그 문제들이 모두 P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모든 문제들이 다 P라는 걸 증명해야 얘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티븐 쿡이라는 천재 때문에 이 증명도 대단히 간단한 증명이에요. 근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증명이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증명인데 증명해야 될 게 뭔가 어렵진 않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 문제만 P에 있다는 걸 증명하면은 P equal MP가 되는 거예요. 한 문제만. 그 얘기를 이제 해야 될 거예요. 그거를 바로 뭐라 하냐면 MP 완전이에요. MP 완전 문제. 즉 얘네들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직까지 그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발견되지 않은 문제들. 그런데
얘네들이 다차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증명도 안 된 문제들. 이 문제들은 최악의 시간 복잡도는 모두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웹판호 결정 문제의 최악의 그런 것들, 이게 알고리즘에 따라 다 다르겠죠? 다른데, 다음과 측면에서 등가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고, 이들 중 한 문제가 P에 속한다고 증명되면, 다른 문제들도 모두 P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MP 완전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MP 완전에 속하는 문제 하나만 얘가 P다라는 걸 증명하면은 모든 지금까지 증명이 안 된 MP 문제도 P가 되는 그게 이제 완전 놀라운 그런 우리 컴퓨터 공학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이거만큼 대단한 이론은 찾기 힘들 거예요. 그 모든 수학 문제들이,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이, 그리고 그 해결책을 아직 못 찾은 그 문제들이 한 사람이 뭐 어떻게 증명한 거예요? 다 등가라는 거죠. 영일배낭, 웹판원 문제, 색채하기 문제, 서브셋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똑같은 거야. 대단한 거죠. 그게 MP 완전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MP 완전이라는 문제를 어디 갔냐? 요 아저씨가 할아버지니까 증명했는데 뭘 갖고 증명했냐면 어떻게 증명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CNF 만족 가능성이라는 결정 문제 갖고 증명을 했어요. CNF 만족 가능성 결정 문제가 MP 완전 문제임을 이 스티븐 쿡이 증명했고, 스티븐 쿡 말고 소련의 레빈이라는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같이 또 다르게 증명을 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쿡 시오리움이라고 많이 하는데 어떨 땐 쿡 레빈 시오리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독립적으로 똑같은 걸 찾아냈는데 레빈이라는 이름은 별로 잘 안 나타나는데, CNF 만족 가능성 결정 문제는 뭐냐면은 불리한 변수들이 등장합니다. 불리한 변수 X, 그리고 X 바면 거꾸로예요. true면 false, false면 true 되는 거고, literally라고 정의되는데 literal은 X 아니면 X 바예요. 그리고 절은 O와 연산자로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O와 연산자로만. 그 다음에 CNF 폼이라고 하는 거는 절과 곱으로만, and로만 구성된 표현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얘가 CNF 폼이에요. 요 각각이 절이에요. 절들을 and로 묶은 거예요. 그리고 절 내에는 and는 없고 뭐만 있어요? O어만 있어요. O어만 있어요. 그러면 CNF 만족 가능성 결정 문제는 뭐냐면은 얘를 true로 만드는 값의 대입이 존재하냐 안 하냐는 거예요. 하면 yes, 안 하면 no예요. 그런데 n개의 변수가 나오면 한 변수는 true 아니면 false죠. 그렇죠? 이 x1이 가질 수 있는 값에는 true 아니면 false예요. 여기는 제가 x4까지 있으니까 4가지니까 이에 4승계의 조합이 있는 거예요. 모두 false인 경우, 모두 true인 경우 해가지고 2의 4승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n이 조금만 크면은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해 보는 거는 지수 시간이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해결책이 지수 시간, 그러니까 다차 시간 해결책이 존재는 안 해요. 존재는 안 하지만 웹판원 문제와 마찬가지로 얘도 비결정적 다차 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을 해결할 수 있죠. 왜? X1 이렇게 주어져요. 그럼 얘가 만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차 시간에 검증해 볼 수 있죠. 대입해 보면 되잖아. 대입해서 이거 계산하는데 다차 시간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얘는 yes이고 얘는 no, 다 해보면 no인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CNF 만족 가능성 결정 문제는 MP 문제예요. 비결정적 다차 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을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아직 발견이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CNF 결정 문제는 MP 완전 문제라는 걸 증명했어요. 즉 얘를 해결할 수 있으면 지금까지 모든 MP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얘만 해결할 수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했을까? 궁금한데. 그렇다고 일일이 증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문제수가 너무 많죠. 문제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는 못했을 텐데 어쨌든 이 사람이 증명을 한 거예요. 그 증명이 대단한 거죠. 이제는 우리는 이 MP 완전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MP 완전 문제 중에 하나만 P임을 증명하는 순간 N과 MP와 P는 같은 게 돼요. 모든 MP 문제는 자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